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냇가에서 한 여인의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더운 날 옷까지 다 젖어버렸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녀는 바로 한양의 명문가 며느리인 소율마님이었습니다. 25의 나이, 얼굴은 꽃처럼 고왔고 머리는 경기 일대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총명했지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3년 전 혼례를 올린 바로 그날 밤, 남편은 조정이 급한 명으로 부산으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첫날 밤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내 팔자도 참 기구하구나. 그렇게 3년이 흘렀지만 남편의 소식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소율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직접 남편을 찾아 나선 것이었지요. 야담TV 174번째 이야기. 게으른 선비의 철벽에 분노한 마님. 밤마다 매화나무 아래서 비밀을 엿보는데 부산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이 옷을 어찌한담. 소율이 젖은 저고리를 쥐어짜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웬 방귀 소리람? 소율은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아래 한 선비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네, 내 놈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단 말이냐? 소율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분명 이 선비가 자신을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봤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놈, 당장 일어나거라. 하지만 선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어나기 귀찮은 듯 고개만 살짝 돌렸지요. 아씨께서는 왜 그리 호들갑이시오? 뭐라고? 호들갑? 내 놈이 나를 훔쳐보고도. 훔쳐보다니. 소희는 그저 하늘만 보고 있었을 뿐이오. 선비의 태평한 목소리에 소율의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늘만 봤다고? 그럼 여기서 여인이 목욕하는 줄도 몰랐단 말이냐? 알긴 알았소만 뭐라고? 일어나서 피하기가 귀찮았소. 순간 소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뻔뻔한 자가 있을까 싶었지요. 네, 내 놈이 지금 뭐라 했느냐? 귀찮았다고? 그렇소. 이미 이 자리에 편히 누웠는데 굳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소? 이런 몹쓸 인간을 봤나? 소율은 버럭 화를 내며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제야 선비의 모습이 제대로 보였지요. 30 남짓한 나이에 제법 잘생긴 외모에 풍채도 좋아 보였지요. 너, 어디 선비냐? 글쎄, 선비라면 선비고 아니라면 아니고. 제대로 대답 못하느냐? 선비는 한참을 하품을 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는 그저 이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오. 나그네? 나그네가 왜 여인이 목욕하는 냇가에 누워있느냔 말이다. 배가 고프고 다리가 아파서 좀 쉬려고 그러오. 소율은 어이가 없어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화가 치밀었지요. 좋다. 그럼 내 놈, 나를 보았으니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책임이라? 소인이 대체 뭘 보았다고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오. 이놈이 끝까지.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한 사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나리.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선비 앞에 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내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어디 가서 주무시는 줄 알고 얼마나 찾았사옵니까? 복돌아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거라. 소율은 의아한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 무슨 관계냐? 사내는 황급히 소율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씨, 죄송하옵니다. 저희 도련님께서 길에서 좀 쉬시다가. 도련님, 저 게으른 것이? 예, 아니 그러니까. 선비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복돌아, 그만하고 좀 조용히 하거라. 햇볕이 따가우니까 이쪽에 와서 서 있거라. 예, 나리. 소율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지요. 소율은 젖은 옷을 다시 여미며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좋다. 너희가 나그네라면 길을 잘 알 것이 아니냐? 그야, 어느 정도는. 그럼 부산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라. 순간 선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산. 그 먼 곳을? 그렇다.
나는 부산까지 가야 한다. 그러니 내 놈이 길을 안내하거라. 아니, 소희는 그런 먼 곳까지 갈 생각이 없소만. 내 놈이 나를 보았으니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소율의 단호한 목소리에 선비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돌이라 불린 사내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요. 나리,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복돌아, 조용히 하거라. 선비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소. 소희는 부산까지 갈 힘이 없소. 뭐라고?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무엇보다 귀찮소. 소율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주머니에서 은자 10량을 꺼내 들었지요. 그럼 이것으로 되겠느냐? 선비의 눈이 은자를 향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일어났지요. 빨리 안 가고 뭐 하시오. 해 떨어지겠네. 뭐야, 이놈이 결국 돈에 넘어가는구나. 소율은 피식 웃으며 은자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부산까지 무사히 안내하면 이것을 주마. 도중에 도망가려 하면 내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선비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은 옆에서 허둥지둥 선비를 도왔지요. 복돌아, 내 짐 좀 가져다 다오. 예, 나리. 지금 챙기고 있사옵니다. 소율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참, 이상한 주인과 이상한 하인이로구나. 그렇게 셋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고 길은 멀기만 했지요. 해가 저물 무렵 셋은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묵어야겠구나. 소율이 주막 문을 열며 말했지만 선비는 이미 마당 한켠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다리야 배야. 저 양반 좀 보게. 겨우 반나절 걸었을 뿐인데 저 꼴이라니. 복돌이 황급히 선비 곁으로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나리, 괜찮으시옵니까? 물 좀. 소율이 한숨을 쉬며 주막 안으로 들어가자 주모가 반갑게 맞이했지요. 어서 오시오, 손님. 주모, 2칸 주시오. 한 칸은 저 게으른 선비와 그 하인이, 또 한 칸은 내가 쓸 것이오. 알겠사옵니다. 방을 정한 뒤 소율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주저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보시오, 선비. 선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코만 골골거렸지요. 복돌, 내가 주인을 업고 들어가거라. 예. 예. 복돌이 선비를 업으려 하는데 선비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무겁다. 복돌아, 조금만 더 자게 놔두거라. 나리, 소인이 나리를 업는 것인데 누가 무겁다는 말씀이십니까? 복돌이 억울한 표정으로 선비를 등에 업고 비틀비틀 방으로 향했습니다. 소율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밤이 깊어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소율은 잠든 척하며 선비의 움직임을 살폈지요. 그런데 한밤중 선비가 조용히 일어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게으른 양반이 이 야밤에 어디로 가는 거지? 잠만 퍼자더니 몽유병이라도 걸렸나? 소율은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선비는 한 그루 나무 밑동을 파헤치더니 화려한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용무늬가 새겨진 물건이 들어 있었지요. 저건 왕실에서나 쓰는 물건인데. 선비는 보자기를 한참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소희는 그 쓸쓸한 목소리에 소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선비는 다시 보자기를 묶고 조용히 돌아섰지요. 소율은 숨죽이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바람에 매화꽃 향기가 흩날렸습니다. 소율은 그 향기를 맡으며 선비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한편 닷새째 되는 날, 셋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하룻밤 쉬어가도록 하지. 소율이 말했지만 선비는 이미 마을 입구의 정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저 양반 또 시작이구나. 복돌아, 내 주인 좀 어떻게 해봐라. 예. 복돌이 황급히 선비를 부축하려 하는데 갑자기 마을 어귀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저놈을 잡아라! 순간 한 사내가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고 뒤에서는 대여섯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비켜라! 그런데 도둑이 소율을 향해 달려들자
소율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지요. 으악,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험하시오. 게으름뱅이 선비가 번개같이 몸을 날려 소율을 감싸 안았습니다. 도둑은 그대로 선비와 부딪혀 나가 떨어졌지요. 컥. 나리, 복돌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선비는 이미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소율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게으르게 앉아만 있던 자가 순식간에 자신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너, 아이고, 빼야 등짝이야. 하지만 선비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며 신음만 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도둑을 붙잡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시오? 이놈이 마을의 곡식을 훔쳐 달아나던 중이었소. 예, 괜찮소만. 선비는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에이, 몸을 좀 움직였더니 기력이 다 빠졌구나. 소율은 복잡한 표정으로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위급한 순간에는 빠르게 움직였건만 이내 다시 게으름뱅이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이상한 자로구나. 마을 사람들이 셋을 마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 했지요. 아이고, 고맙소이다. 복돌이 기뻐하며 선비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여전히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밥 먹기도 귀찮은데. 나리, 하루 종일 굶으셨사옵니다. 이번에는 꼭 드셔야. 알았다, 알았어. 그때 마을 이장이 급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큰일이옵니다. 관가에서 사람이 왔는데, 관가에서요? 예, 이 고을 사또께서 부산으로 가는 길손들을 모두 조사하라 명하셨답니다. 순간 복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비도 살짝 눈빛이 흔들렸지요. 소율은 두 사람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저리 놀라는 것일까? 듣자 하니 조정에서 역적을 찾고 있다는데 부산 쪽으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있다나 봅니다. 역적이라. 소율의 눈이 선비를 향했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잠깐만. 설마,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가에서 나왔다. 모두 밖으로 나오시오.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은 안절부절 못하며 선비를 바라보았지요. 나리,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진정해라, 복돌아. 선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소율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씨,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소? 뭐, 소인이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소. 지금이 바람 쐴 때냐. 나졸들이 밖에 있는데. 하지만 선비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소율이 황급히 그의 소매를 잡았지요. 어디 가려는 게냐? 아이고, 귀찮은데 좀 놔주시오. 이 상황에서 도망가려 하다니. 내 놈, 정말 역적이냐? 순간 선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게으른 눈빛이 아닌 날카로운 무언가가 스쳤지요. 소인은 역적이 아니오. 그럼 왜 도망가려 하느냐? 그건 선비가 말을 망설이는 사이 나졸들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시오. 지금부터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겠소. 나졸들이 마을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은 식은땀을 흘리며 선비 뒤에 숨었지요. 나리, 만약 들키면 조용히 하거라. 소율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자들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나졸 하나가 선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온 누구요? 소인은 그저 선비가 말을 더듬는 순간 소율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 집 하인이옵니다. 뭐, 선비와 복돌 그리고 나졸이 모두 소율을 쳐다보았습니다. 소율은 당당하게 말을 이었지요. 저는 한양에서 온 소율이라 하옵니다. 이 자는 저희 집안의 하인으로 제가 부산으로 가는 길에 길 안내를 맡긴 자이옵니다. 한양에서 왔다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소? 소율은 품속에서 패차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의 집안이 한양의 명문가임을 증명하는 물건이었지요. 나졸은 패차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이자의 신분도 제가 보증하겠사옵니다. 이 자는 분명 저희 집 하인이옵니다. 소율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졸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좋소.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하시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니 나졸들이 마을을 빠져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선비는 멍하니 소유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왜? 소인을 도와주셨소? 내 놈이 도둑한테서 나를 구해줬으니 나도 한 번쯤은 너를 구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선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드디어 부산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려? 소율은 품속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냈지요. 서방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포구 근처의 객주에 머문다 하셨소. 셋은 포구의 객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객주 주인은 고개를 저었지요. 3년 전이라. 그때는 제가 여기 주인이 아니었소이다. 그럼 그때 일을 아는 사람은 없소. 글쎄요. 그러고 보니 창고지기 노인이 그때부터 계셨는데. 소율은 황급히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선비와 복돌도 그 뒤를 따랐지요. 창고에는 백발의 노인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여쭤볼 것이 있사옵니다. 누구시오? 3년 전 이곳에 한양에서 온 선비가 머물렀을 텐데 혹시 기억하시오?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비 말이오? 기억하오. 아주 점잖고 착해 보이던 양반이었지. 그때 창고 밖끈을 찐 곳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숨어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저 여자 죽은 자의 아내로구나.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서둘러야 한다. 소율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 양반이 바로 제 남편이옵니다.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아이고, 그 양반이 마님의 남편이셨소. 예,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라도. 그 양반께서는 3년 전 어느 날 밤 수상한 자들과 다툼이 있었소이다. 다툼이라니요. 예, 외구처럼 생긴 자들이었는데 그날 밤 이후로 그 양반의 모습을 다시 보지 못했소이다. 검은 옷의 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것 봐라. 저 여자가 외구 이야기까지 듣고 있지 않은가? 대감마님께서 엄명하셨다. 이 일을 아는 자는 모두 제거하라고. 그리고 저 선비도 수상하다. 호위하는 무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놈이 틀림없다. 좋다. 모두 잡아야 한다. 소율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선비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지요. 진정하시오. 아니야. 서방님은 분명 살아계실 겁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소이다. 며칠 전에요? 예, 한양에서 온 듯한 관리들이 이곳을 뒤지고 갔는데 3년 전 그 양반과 관련된 물건들을 모조리 찾아갔더이다. 선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라. 그들이 어떤 관복을 입고 있었소? 글쎄, 자세히는 못 봤지만 아주 높으신 분들 같더이다. 선비는 복돌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지요. 복돌아, 이것은 예, 나리. 아무래도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놈들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지요. 저 여자도 저 선비도 모두 잡아라.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이 일을 아는 자는 모두 제거하라는 대감마님의 명이시다. 복돌이 재빨리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습니다. 나리, 어서 피하십시오. 선비는 소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소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었구나. 남편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막으려. 선비는 결심한 듯 소유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어머나. 복돌아, 뒤를 막아라. 예, 나리. 게으름뱅이였던 선비가 갑자기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뒤편의 작은 문으로 빠져나가며 골목길을 누비기 시작했지요. 놓쳐서는 안 된다. 쫓아라.
검은 옷의 자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골목을 질주했습니다. 소율은 선비의 품에 안긴 채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지요. 당신은 대체 정체가 무엇이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소. 선비는 한 패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율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여기서 숨을 죽이고 계시오. 하지만 복돌은 걱정 마시오. 복돌이 저 한 몸 간수할 수 있는 자이니. 밖에서는 여전히 검은 옷의 자들이 그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이 근처일 것이다. 찾아라. 폐가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선비와 소율은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가까이 붙어 있었지요. 소율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들은 대체 누구냐? 아마도 영모를 꾸미는 자들의 부하일 것이오. 영모라니? 그럼 정말 선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겠구나. 뭘 숨긴다는 게냐? 소인의 정체 말이오. 달빛이 폐가의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선비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소인은 사실 그때 밖에서 복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이 계시옵니까? 선비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복돌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날이 저들을 따돌렸사옵니다만 곧 다시 올 것이옵니다. 그래, 수고했다. 소율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라.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왜 저들이 우리를 쫓는 것이냐? 선비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대궐에서 쫓겨난 세자이옵니다. 뭐라고? 너무 게을렀던 탓에 아버지, 아니 전하께서 진노하셔서 무일푼으로 궁 밖으로 내쫓으셨지요. 소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라고? 내가? 예, 하지만 전하께서는 소인이 걱정되셨는지 복도를 비밀리에 붙여주셨소. 소인을 지키라고. 복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왕명을 받들어 나리를 그림자처럼 지켜왔사옵니다. 소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게으른 선비가 세자였다니. 그럼 저 영모와 무슨 상관이오? 소인도 잘 모르오. 다만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소. 누군가 소인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씨의 남편이 사라진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오. 소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남편과 영모가 관련이 있다고? 아마도 아씨의 시아버지께서 조정의 대신이 아니시오? 그렇소만. 그렇다면 혹시 선비가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갑자기 폐가 밖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세자님, 저들이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선비는 재빨리 소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오. 하지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소.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할 때요. 선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게으른 선비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세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복돌아, 예, 날이 이제 너는 숨지 않겠다. 저들과 맞서 싸우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 달빛 아래 불타는 폐가를 등지고 세자와 소율 그리고 복돌은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폐가를 빠져나온 세 사람은 말을 타고 한참을 달려 마침내 포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곳이었지요. 여기라면 잠시 숨을 수 있을 것이오. 소율은 숨을 고르며 세자를 바라보았지요. 고맙소. 나를 구해주어서. 아니오. 소인이, 아니, 제가 아씨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나 다름없소. 세자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소율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들이 내 남편을 죽였단 말이냐? 아마도 그럴 것이오. 도대체 왜 착하기만 했던 내 서방님을. 소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자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복돌아, 예, 날이 내가 가지고 온 것을 가져오너라. 예, 설마 그것을요? 복돌이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세자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풀었지요. 달빛이 스며든 암자 안에 화려한 비단 보자기가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소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무늬가 새겨진 옥패와 함께 여러 장의 서찰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인이 궁에서 쫓겨날 때 몰래 가지고 나온 것들이오.
세자는 서찰 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이것들은 조정의 대신들이 주고받은 비밀 서찰이요. 소인이 궁에 있을 때 우연히 발견한 것들이지요. 세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소인은 이 서찰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소. 무슨 말이오? 이 편지들에는 은어와 암호가 가득했소. 영모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누가 어떻게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다만 이 서찰들 곳곳에 부산이라는 글자만 반복해서 나타났을 뿐. 세자는 서찰 여러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과연 곳곳에 부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지요. 그래서 부산으로 간 것이요. 이곳에 분명 무언가 있을 거라 생각했소. 확실한 증거를, 전하께서 믿으실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말이오. 그럼 나와 만난 것은 완전히 우연이었소. 하지만 세자는 소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씨를 만나고 아씨의 남편 이야기를 듣고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소. 3년 전 부산에서 사라진 선비, 외구와의 다툼,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적혀 있길래 영모, 그리고 외구와의 결탁이요. 순간 소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왜구라니? 그리고 이 서찰들을 보시오. 여기 적힌 이름을. 세자가 가리킨 곳에는 붓글씨로 선명하게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좌의정 김광현. 소율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이름은 소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시아버지시오. 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소. 아씨의 남편께서 부산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는지, 왜 왜구들과 다투셨는지, 그리고 왜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암자한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지요. 세자는 또 다른 서찰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3년 전 부산에서 발신된 급한 서찰이요.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답장에는 왜구들에게 맡겨라. 흔적을 남기지 말고. 소율은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비명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그녀는 주저앉으며 목 놓아 울었는데 세자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아씨, 진정하시오. 내 서방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였단 말이오. 서방님은 분명 좋은 분이셨소. 아버지의 영모를 막으려 하셨던 것이오. 아니야. 우리 서방님은 그저 착하고 순한 분이었소. 영모 같은 것과는 관계가 없으셨소. 세자는 마지막 서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씨의 남편께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요. 소인이 부산에서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겨우 구한 것이오. 언제 그런 것을? 아씨께서 주무실 때 소인은 밤마다 이 부산 포구를 돌아다니며 서방님의 흔적을 찾았소. 그리고 마침내 소율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더욱 눈물이 쏟아졌지요. 이건 우리 서방님 글씨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부산에서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소. 아버지께서 외구들과 손을 잡고 영모를 꾸미고 계시오. 나는 이것을 조정에 알려야 하오. 비록 내 아버지일지언정 나라를 배신할 수는 없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아내 소유를 부디 잘 부탁하오. 소율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서방님. 아씨,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하오. 선택이라니. 이 비밀을 묻고 사시겠소? 아니면 서방님의 원수를 갚으시겠소? 소율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해 있었지요. 원수 갚겠소. 하지만 상대는 좌의정이요. 조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상관없소. 소율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 서방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그것도 친아버지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 영모를 막고 서방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것이오. 좋소. 그렇다면 소인도 도와드리겠소. 당신이 왜? 이것은 이미 돌아가신 남편분만의 일이 아니오. 나라 전체가 위험에 처한 것이오. 그리고 세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소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인은 아씨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소.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율은 세자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우선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오. 그리고 전하께 이 모든 증거를 보여드려야. 하지만 한양까지 가는 길이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아니오? 그래서 소인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어. 세자가 무언가 속삭이려 하는데 갑자기 암자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리, 큰일 났사옵니다. 복돌이 황급히 밖을 살피고 들어왔습니다. 저들이 이곳까지 추적해온 것 같사옵니다. 뭐라고? 세자는 재빨리 서찰들을 챙겼습니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오. 그때 멀리서 횃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수십 개의 불빛이 암자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저들을 피할 곳이 없사옵니다. 복돌의 다급한 목소리에 세자는 고민에 잠겼는데 그때 소율이 세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두렵지 않소. 당신과 함께라면. 세자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는 수밖에. 달빛 아래 암자를 에워싼 횃불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한 노인이 말 위에 앉아 있었지요. 며느리, 내가 여기 있었구나. 좌의정 김광현이 말을 타고 천천히 암자를 향해 왔고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검은 옷 무사들이 칼을 빼든 채 따르고 있었지요. 소율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아버님, 아니 당신은 이제 내 시아버지가 아니오. 당신이 그 착하기만 한 서방님을 죽였소. 허, 내가 못 본 사이에 참 당돌해졌구나. 김광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죽였다니. 그 아이가 쓸데없는 것을 알아버려서 어쩔 수 없었을 뿐이지. 어쩔 수 없었다고 친아들을. 당신이 그러고도 아버지요. 나라를 바꾸려면 때로는 희생이 필요한 법이다. 너 같은 하찮은 것이 뭘 알겠느냐? 그때 세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라를 바꾼다고? 당신이 하는 것은 역모요. 왜구와 손잡고 조선을 배신하는 것이 어찌 나라를 바꾸는 것이오? 김광현은 세자를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 이게 누구신가? 게으르기로 소문난 세자마마께서 이런 곳까지 오셨단 말이오? 소인은. 안다. 내가 그 서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소용없다. 오늘 여기서 모두 처리하면 되니까. 김광현이 손을 들자 검은 옷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쳐들었습니다. 복돌이 세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리, 소인이 맞겠사옵니다. 복돌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 수백 개의 횃불이 암자를 에워쌌지요. 저건. 김광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 위에는 화려한 금빛 갑옷을 입은 장수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금군 대장 이시백, 왕명을 받들어 역적 김광현을 잡으러 왔다. 금군 대장이 말에서 내려 세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 저하, 무사하시옵니까? 전하께서 복돌의 밀서를 받으시고 즉시 금군을 파견하셨사옵니다. 복돌이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죄송하옵니다. 소인이 암자에서 전서고를 날렸사옵니다. 세자는 복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복돌아. 좌의정 김광현, 왕명을 거역하고 왜구와 결탁하여 역모를 꾸민 죄, 친아들을 살해한 죄, 지금 즉시 포박을 받으라. 이럴 수가. 순식간에 김광현과 검은 옷 무사들이 금군들에게 포박당했습니다. 김광현은 끝까지 애원했지만 금군들은 단호했지요. 저하, 역적을 한양으로 압송하겠사옵니다. 저하와 이 아씨께서도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요. 알겠소이다. 세자는 소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씨, 이제 한양으로 가야 하오. 아버마마께 모든 진실을 아뢰어야 하오. 소율은 떨리는 손으로 세자의 손을 꼭 쥐며 나직히 말했지요. 예, 함께 가겠어요. 닷새 뒤 한양 대궐. 세자와 소율은 어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높은 어좌 위에는 왕이 앉아 계셨지요. 세자야, 내가 정말 해냈구나. 예, 아바마마. 왕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복돌이 밤마다 보낸 밀서를 받았느니라. 덕분에 세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모두 알 수 있었다. 특히 내가 부산까지 가서 증거를 찾아내고 역모를 밝혀낸 점,
높이 살만하다. 이 여인이 소율이라 했느냐? 예, 전하. 소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자야, 소율과 함께 영모를 밝혀낸 것. 참으로 장하도다. 왕은 김광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광현은 결박당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지요. 좌의정 김광현! 전하, 용서를. 용서라니! 내 아들이 아버지의 영모를 막으려다 죽었거늘 내게 무슨 용서가 있겠느냐? 왕의 호통에 대전 전체가 떨렸습니다. 김광현과 그의 일당은 능지처참에 처하라. 그리고 영모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잡아들이도록. 예, 김광현이 끌려나갔습니다. 대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지요. 왕은 소율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율아, 예, 전하. 내 남편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쳤느니라. 전하. 소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억울함은 내가 풀어주마.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하여 죽어서나마 정의 품 벼슬을 내리도록 하겠느니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왕은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야, 예, 아바마마. 내가 게으르다 하여 내쫓았으나 오히려 그것이 너를 성장시켰구나. 이제 너는 진정한 세자로 거듭났느니라. 아바마마. 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율아, 예, 전하.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맺어도 좋지 않겠느냐? 소율과 세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전하. 그것이 무슨... 내 아들이 너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내 다 보았느니라. 그리고 너도 내 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더냐? 소율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세자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바마마, 소인이 비록 게으르고 부족하오나 이 여인을 평생 지키고 싶사옵니다. 왕은 크게 웃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혼례를 올려라. 세자빈으로 맞아들이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전하. 대전 밖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소율의 손을 꼭 잡았지요. 왕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세자와 소율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온 나라가 축복했고 백성들도 기뻐했지요. 세자는 더 이상 게으른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율 곁에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백성을 위해 애쓰는 진정한 세자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저하, 아침 조회 시간이 옵니다. 아, 조금만 더 자게 놔두시오. 저하, 소율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이불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또 게으름을 피우시는 거요? 세자빈, 어젯밤에 서류 정리하느라 늦게 잤다오. 변명 마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세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일어나며 소율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자빈 이렇게 무서울 줄 알았다면. 알았다면?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당신은 참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소. 거짓말.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복돌은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지요. 참으로 좋은 한 쌍이로구나. 세월이 흘러 세자는 왕위에 올랐고 소율은 현명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첫 남편의 제사를 정성껏 모셨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준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게으른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진심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빛을 발한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